안녕하십니까. 저는 김기동 작가 논술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기동 작가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사회교과서에 나오는 재화라는 어휘로 꼬리잡기로 단어를 한번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경제라는 단어를 공부했습니다. 경제에서 경은 다스리다, 경영하다고요. 재는 건지다, 구원하다, 구제하다, 도움을 주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라는 것은 나라를 잘 경영해서요. 모든 국민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가지고 경제라고 한다 그랬죠. 자, 사전적 의미로 한번 볼까요? 경제란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생산, 분배, 소비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했습니다. 조금 어렵죠? 그렇지만 단어 하나하나를 가지고 뜻을 한자어 뜻으로 이해하면 쉬워집니다. 자, 다시 한번 알아보죠.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재화나 용역. 재화와 용역이란 어려운 단어가 나왔어요. 자, 볼까요? 재화는 재물, 물건. 그러니까 물건을 재화라고 하는구나. 물건이란 건 여러분들이 아시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노트, 책가방, 연필, 이런 걸 다 물건이라 하죠. 그런 것보다 조금 규모가 큰 걸 가지고 재물이라 그럽니다. 예를 들면, 집, 자동차, 그 다음에 돈 같은 거, 아주 큰 돈, 이런 걸 재물이죠. 그래서 재물, 물건을 재화라고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물건들 중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거, 그런 걸 가지고 재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걸 가만히 생각해보면 눈에 보이는 재화 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인 용역이 필요해요. 용역이란 걸 한번 볼까요? 사람을 부려서 어떤 일을 사용하게 부려서 일을 해서 그 일의 서비스를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보죠. 용역에서요. 여러분들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을 치료하죠. 그런데 치료하는 그 모습을 물건으로 남겨놓을 수가 있나요? 눈에 보이지 않죠. 치료한다는 것은. 그렇지만 치료하는 우리한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치료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 볼까요? 여러분들이 택배로 어떤 물건을 주문했어요. 그런데 그 물건을 택배 기사분이 가지고 오죠. 그러면 물건을 도착하면 그 물건은 우리 눈에 보이죠. 그러면 재화예요. 그런데 택배 기사님이 택배를 가지고 오는 일, 서비스, 그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 일들을 바로 용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재화나 용역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눈에 보이면 재화고요. 보이지 않으면 서비스 용역입니다. 이런 재화와 용역을 만들고 생산하고 분배, 나누어주고 소비, 사용하는 모든 활동을 바로 경제라고 그러죠. 오늘은 재화라는 단어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화, 재화는 재물, 물건이라 그랬죠. 재물은 아주 큰 것들, 물건은 작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물건들을 재화라 그랬죠. 사전적 의미를 한번 볼까요? 사람이 바라는 바를 내가 사람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주는 만족시켜주는 모든 물건을 재화라고 하죠. 재화의 반대는 뭐라 그랬죠? 용역. 사람을 부려서 일을 하게 함으로써 내가 그 대가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역은 물질적인 어떤 형태를 취하진 않아요.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너무 일을 제공함으로써 우리가 서비스를 받게 하는 것,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의사 선생님이 치료하는 것, 택배 기사님이 택배 물건을 가지고 오는 것, 이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서비스를 받고 있죠. 이런 일들을 용역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재화와 용역을 구분해 봤고요. 오늘은 재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휘를 꼬리잡기로 늘려보도록 할게요. 자, 재화에서 재물, 재물을 가지고
꼬리 잡기로 어휘를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물은 조금 크죠. 그래서 재땐 재물 플러스 힘이죠. 재물을 가지고 있는 힘. 그러니까 재물은 뭐 내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이때 재땐이라죠. 힘을 한자로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힘을 동력이라 그러죠. 동력. 력이 바로 힘입니다. 그래서 재력 하면 재물의 힘. 어떤 사람이 재산이 많거나 돈이 많았을 때 그 사람은 재력을 가지고 있다. 저 사람은 재력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표현을 할 때 재력입니다. 재물의 힘, 재력. 그 다음 재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재물이라는 건 돈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번 일이라는 한자를 찾아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학교나 집에서 어떤 일을 맡게 될 경우 그 일을 임무를 맡았다. 임무를 해야 한다. 이런 단어를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임은 맡다라는 뜻이고 무가 바로 일이에요. 업무, 사무 할 때 다 무가 일이에요. 그래서 재무 하면 재물로 일을 하는 건데 대부분의 경우 돈을 담당할 때 재무라는 일을 사용해요. 그 사람은 회사에서 재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할 때 그러면 그 사람은 회사에서 하는 일은 바로 돈을 관리하는 일이에요. 재무입니다. 그 다음 재땐 재물 물건 똑같네요. 이렇게 하면 아까 재화가 되죠. 그래서 재화라는 단어도 있을 수 있고요. 재화를 다른 말로 또 재물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다음 단어 재땐 재물 운수 갑자기 좋은 일이 생겼어요. 운수를 한자로 뭐라 하죠? 바로 수입니다. 운수 할 적에 운이 좋다 할 적에 운수가 좋다. 수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갑자기 재물에 관련돼서 갑자기 좋은 일이 생겼어요. 뭐 돈이 생겼거나 자동차를 얻었거나 이때 재수라고 하죠. 그래서 좋은 일이 생기면 오늘 재수가 좋아. 이때 한다는 의미는 재물이 갑자기 좋게 생겼다 할 때 재수예요. 자, 그 다음에 재땐 재물 나랏일이죠. 나랏일 나라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일을 가지고 바로 다른 말로 정치라고 그래요. 정치. 그래서 정이 들어가면은 대부분 경우 나라에서 하는 일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재물을 나라에서 담당하는 일을 가지고 재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라에서 돈을 만들거나 그 다음에 세금을 걷거나 이런 모든 일들을 재정이라 그래요. 재정. 그래서 현재도 재정기획부라는 담당 부서가 있어가지고요. 거기서 나라의 돈을 담당하고 있어요. 재정. 죄송합니다. 재정. 나라에서 돈을 담당한 일을 가지고 재정이라 그래요. 다음 땐재죠. 모으다. 재물을 모으는 거예요. 모으다를 한자로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들이 아마 학교에서 저축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저축을 할 거예요. 이때 저축 중에서 축이 바로 모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재물을 모으는 걸 가지고 축제라고 합니다. 저 사람은 축제를 많이 했어. 그러면 재산을 많이 모았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땐재, 뜻밖의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때 재물을 얻게 되는 걸 가지고 횡재라고 하죠. 횡재. 예를 들어서 복권에 당첨되었거나 아주 좋은 일이 생겨서 뜻하지 않게 갑자기 큰 이득을 봤을 때 횡재라고 할 수가 있죠. 횡재. 횡은 뜻밖의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뜻밖의 나쁜 일이 생겼을 때는 횡액이라고도 해요. 횡액. 뜻밖의 좋은 재물을 얻었다. 그럼 횡재. 뜻밖의 나쁜 일이 생겼다. 그러면 횡액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재화에서 재를 사용한 단어를 가지고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력, 재물,
재산 또 돈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힘 이런 걸 가지고 재력이라 그러죠. 아, 그 사람은 재력이 큰 사람이야. 그 사람은 재력이 많은 사람이야. 했을 적에 재물이 가지고 있는 힘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재무, 무는 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일이 들어가는 무자가 사용되는 게 임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담당하게 될 때 나는 그 임무를 맡게 되었어. 임은 맡다, 무는 일이죠. 그래서 무 일을 가지고 가서 재무, 재물 일인데요. 대부분의 경우 돈과 관련된 일을 할 때 재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회사에서 재무를 담당합니다. 했을 때 그 사람은 회사에서 돈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요. 자, 다음 재물. 재물은 재화하고 똑같죠. 두 개 다 물건이란 의미입니다. 다음 재수. 아, 오늘은 재수가 좋다 할 적에 사실 그 의미는 재물의 운수가 좋다. 그래서 생각지도 않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재수가 좋다 하는 원래 의미는 운수가 좋아서 재물이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재정. 나라에서 돈을 관리하는 일을 재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나라 일들을 할 때 나라 일이라는 한자어는 정을 많이 쓰죠. 그래서 정치, 국회의원이 정치를 합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이 나라를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라 일 정을 가지고 가서 재정하면 국가, 즉 나라에서 돈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을 재정이라 합니다. 현재도 나라에서 돈을 관리하는 일을 하는 공무원들이 있는 부서를 재정기획부라고 하고요. 여기서 돈도 만들고 그 다음에 세금도 걷고 뭐 예산도 짜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축제. 축은 모으다는 거죠. 그래서 재산을 모으다, 재물을 모으다 하면 축제입니다. 축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단어 저축. 저축할 때 축이 모으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제하면 재산을 모으다. 그 다음에 횡재. 뜻밖의 비정상적으로 재물을 얻게 되었을 때 횡재죠. 뭐 복권에 당첨되거나요. 아니면 생각지도 않았는데 큰 돈을 얻게 됐어요. 재산을 얻게 됐어요. 그럴 때 횡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는 재물이고 횡은 갑자기죠. 그래서 갑자기 재물을 얻었다. 그런데 또 갑자기 나쁜 일이 또 생길 수 있잖아요. 뜻밖의 그때는 횡액이라고 합니다. 횡액. 그래서 오늘은 재에 관련된 단어를 한번 봤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뜻을 생각해 보세요. 재력, 재무, 재물, 재수, 재정, 축제, 횡재. 네, 다음 단어를 또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재화라는 어휘에서 재물 재자는 우리가 조금 전에 꼬리잡기로 어휘를 늘려봤고요. 물건, 화는 물건, 비교적 작은 물건이에요. 자, 이걸 가지고 한번 이 화라는 단어를 가지고 꼬리잡기로 물건을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건이죠. 조금 큰 물건들, 화물 둘 다 물건이에요. 그래서 화물차 하면은 물건을 옮기는 차를 화물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화인데 화라는 것은 물건인데 이게 또 돈을 의미할 경우도 있어요. 돈은 우리가 지폐라고 그러죠. 지폐. 그래서 우리가 지폐를 다른 말로 화폐라고 할 적에 돈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게 돼요. 그 다음에 바깥 돈이죠. 우리나라 돈이 아니고 외국 바깥 돈을 뭐라고 하죠? 바로 외화라고 그러죠. 외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뗀 화죠. 화. 근데 통화다, 돈. 통하다라는 것은 뭘까요? 일반적으로 모두 다 이해하고 사용하고 그것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보통은 두루 모두 다 대부분한테 통한다는 의미가 보통이에요. 그래서 보통 사용하는 돈을 가지고 통화라고 그러죠. 통화. 조금 어려운 단어죠.
통화라는 의미는 어떤 나라에서 사용하는 돈이란 뜻이에요. 한국에서 사용하는 돈은 한국 돈, 원화겠죠. 그렇지만 미국에서 사용하는 돈은 미국에서 사용하는 통화는 달러화일 거고요. 중국에서 사용하는 통화는 위엔화죠. 일본에서 사용하는 통화는 뭐죠? 엔화. 유럽 사람들이 사용하는 통화는 유로화. 이때 통화라고 해요. 그 다음에 섞이다. 물건이 됐죠. 섞이다. 물건이 여러 가지가 많이 섞여 있어요. 그걸 섞이다를 뭐라 그럴까요? 바로 잡화라 그래요. 잡화 하면 잡은 섞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잡할 때도 잡자를 쓰죠. 잡은 섞이다. 그래서 잡화 하면은 뭐 어떤 많은 물건들이 섞여 있을 때 잡화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땐, 화, 땐.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이건 스스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인데 여러 가지를 가지고 100이라는 숫자를 썼어요. 100이라는 숫자는 꼭 100이 아니고 많은 물건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물건 화고요. 가게를 뭐라 하죠? 한자로 가게는 문구점, 서점 할 때에 점이 바로 가게라는 뜻이죠. 그러면 여러 가지를 100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물건이 있는 가게가 뭐가 되죠? 바로 모든 물건이 있는 가게죠. 그래서 백화점이라는 것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물건 화로 시작된 어휘로 꼬리잡기로 한 단어들을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는 물건, 또 돈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화물 하면 물건들을 화물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물건을 옮기는 차를 화물차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물건인데요. 이게 돈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돈을 사실은 우리가 지폐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패가 돈이에요. 그래서 화폐, 물건 돈인데 이걸 다 합쳐서 그냥 화폐하면 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화 자체가 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 외화 하면 바깥 돈이죠.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는 돈을 가지고 외화라고 그럽니다. 외화. 그 다음에 통화라는 것은 통은 통하다라는 거죠. 그 지역에서 통하는 돈을 가지고 통화라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 통한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바로 보통이에요. 보통은 대부분 통한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통하는 돈을 가지고 통화라 그래요. 한국에서 통하는 돈은 원화, 우리나라 돈이죠. 미국에서 통화는 뭘까요? 바로 달러화죠. 그럼 중국에서의 통화는 뭐라고 하죠? 위엔화. 일본이 통화는 뭐라고 하죠? 엔화. 유럽이 통화는 유로화. 자,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잡은 섞이다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물건이 섞여 있는 것을 바로 잡화라고 그러죠. 잡이 들어가는 단어로는 복잡하다. 이때 잡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물건을 파는 가게 또는 여러 가지 물건이 있는 가게가 바로 백화점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라는 의미로 그냥 100을 썼고요. 점은 바로 가게죠. 서점, 문구점, 매점 이때 전부 다 점은 가게예요. 백화점이란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화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꼬리잡기로 어휘를 늘려봤어요. 재화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오늘 시간을 끝내도록 할게요. 재화라는 것은 재물, 물건인데 아주 큰 재산을 가지고 재물이라 그러죠. 뭐 집, 자동차, 돈 같은 거. 화라는 것은 조금 작은 물건. 그래서 재화라는 것은 사람이 원하는 바를 충족시켜주는, 만족시켜주는 모든 눈에 보이는 물건을 재화라고 그러고요. 또 사람이 만족시켜주는데 그것이 물건의 형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부려서 사람이 일을 해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여서 편하게 느낄 수 있는 것, 즉 서비스죠. 용역이라 그랬죠. 용역은 어떤 게 있다 그랬죠. 뭐 의사 선생님이 치료하는 거.
그 다음에 택배 기사님이 물건을 가져다 주는 거, 이런 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서비스를 받고 만족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용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역은 물질적 재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형태는 취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어떠한 일을, 서비스를 제공해서 사람들을 만족시켜주는 것을 용역이라고 그러죠. 다음 시간은 용역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꼬리잡기로 어휘를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